분명히 괜찮은 사람인데도 어느 순간 연애가 끊기고 결혼이 멀어지는 30대 여성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 들까 고민하게 되죠.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도 연애 기회는 있었지만 반복되는 선택 때문에 결국 혼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노처녀가 되어가는 과정과 30대 여성이 결혼을 놓치게 되는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할게요. 비혼은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 맞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주변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비혼이 시간이 지나면서 선택지가 줄어드는 결과로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이를 꼭 한 번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연애와 결혼의 기회는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20대 초중반의 여성에게 연애 기회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소개가 들어오고 고백을 받는 일이 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대부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을 지나 30대 초반이 되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개 빈도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하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기회가 들어오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32살, 33살쯤 되면 체감이 되고 35살이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느낍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람을 고르는 입장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입장으로 바뀌는 느낌이 생기죠.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체감의 문제라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 주변만 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30대 초반 친구들은 소개 좀 시켜줘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시기에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려 해요. 반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 되어 소개를 부탁하는 분들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그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볼 걸,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갑자기 외로움을 느꼈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형제들은 배우자와 아이가 옆에 있는데 본인만 혼자인 상황을 처음으로 깊이 체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때는 친구, 취미, 일 같은 것들이 삶을 채워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밀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때 느끼는 고립감은 젊을 때 상상했던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성을 만나는 시장은 결국 확률로 움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 가능 연령이라는 현실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만남의 확률 자체가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이 생기죠. 그리고 인간은 생각보다 관계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젊은 때는 자유, 취미, 커리어, 성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안정감을 만드는 건 관계의 깊이와 정서적인 연결입니다. 취미나 소비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정서적 지지까지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둔해지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감정에 가깝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혼이 반드시 정답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모두 행복한 것도 아니고 비혼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가치관이 분명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탄탄하며 혼자의 삶을 즐길 준비가 된 분들은 흔들림이 적습니다. 그런 분들의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문제는 다른 부분입니다. 충분한 고민 없이 분위기나 감정 때문에 비혼을 선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선택권이 많을 때는 비혼이 멋있는 라이프 스타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선택지가 줄어든 뒤에는 그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의 나를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부모님이 안 계신 시간, 친구들이 각자의 가정에 집중하는 시기, 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연락할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상황을 떠올려도 혼자의 삶이 분명히 괜찮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진짜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안한 감정이 든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흐릅니다. 그리고 많은 후회는 대부분 같은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볼 걸 라고 말입니다. 정리해서 말해볼게요. 비유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다만 충동적으로 선택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나이는 연애와 결혼 시장에서 충분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기 전에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면 저는 그걸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자산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보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자를 만나긴 해야겠는데 요즘 유행한다는 로테이션 소개팅을 나갔더니 시간도 너무 짧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 같은 집순이들은 금방 기가 빨리더라고요. 게다가 이 사람이 진짜 신뢰 있고 검증된 사람인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누구인지, 여긴 도대체 어디인지 완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호감상회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진실되고 거짓 없이 증명서류로 검증된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하고, 이러한 검증 절차 때문에 애초에 이상한 사람들, 유부남들은 싹 다 걸러지게 해놨어요. 게다가 신뢰 있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 오히려 만남이 더 잘 되고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진짜 남자 만나보려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했는데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소개팅 서비스를 만들어버리니 정말 최고의 소개팅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이런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까지 내고 까다로우면 알바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요. 저도 많은 소개팅과 결혼정보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 해봤는데 애초에 이런 의문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만약 알바라는 것이 판명되면 전액 환불 제도까지 만들어버렸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제가 소개팅하고 싶어서 만든 서비스라서 만약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자신있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라 관심 있는 분들만, 하고 싶으신 분들만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연애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자가 노처녀가 되어가는 과정과 30대 여자가 결혼을 못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제가 소개팅하고 싶어서 직접 만든 이야기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